자, 오늘은 2단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0쪽이고요. 개념 강의부터 시작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단원 나머지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등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등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등호가 있는 식인데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이제 많이 풀었던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항등식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방정식이라 하면은 이제 특정한 경우에 성립하는 이제 참과 거짓을 가진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해일 때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해가 아니면 성립을 하지 않게 되는 형태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항등식은 얘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잠깐 시리가 울렸네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얘기하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리를 좀 끄도록 할게요. 식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어디 있지? 네, 식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끄기에는 좀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자, 그럼 일단 항등식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항등식은 이제 1차식의 항등식 같은 경우엔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는 a와 b가 모두 0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a도 0, b도 0이다. 왜? x값에 어떤 값이 대입돼도 성립이 되려면은 이제 수를 없애기 위해서 얘가 0이 되고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는 0에 맞춰서 b도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2차식 같은 경우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때도 a, b, c가 각각 0이면 돼요.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인 이런 형태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다. 이 경우엔 동류항에 해당하는 a와 c, 그 다음에 b와 d 개수가 그리고 상수항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2차식도 똑같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a는 a 다시 b는 b 다시 c는 c 다시 각각의 동류항에 해당하는 같은 차수의 항들이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2차식과 1차식 두 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할 게 바로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 이 미정계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미정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뭐 약속이 미정이다. 그날 뭐 할지 미정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미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미정계수니까 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식을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계수비교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치대입법이라고 있습니다. 쉽기로는 계수비교법이 훨씬 쉬운데 우리 문제에서는 수치대입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계수비교법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유독 많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계수비교법의 아주 간단한 예시예요. 이제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게 동류형이 아니라 항등식이에요. 그러면은 a는 1, b는 3, c는 마이너스 2. 엄청 쉽습니다. 그냥 같은 목끼리 비교한 거예요. 같은 차수의 한 끼리 비교를 한 거죠. 이게 개수비교법이고요. 수치대입법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 자, 이거 말고, 자, a에 x 빼기 1 더하기 b에 x 빼기 2는 3x 빼기 5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a와 b, 요걸 알고 싶어서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앞에 게 0이고요. b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즉 b는 2. 그 다음에 x에 2를 대입하면 a 곱하기 1, 뒤에가 없어질 거고요. 1, 즉 a는 1.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하는 게 수치대입법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대입법은 식이 어려운 형태일수록 조금 더 빛을 발한 형태고요. 개수비교법은 쉬운 문제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다?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네요. 앞에 1번 안 썼었네.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이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두고 풀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쌤이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7 나누기 2는 이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7을 2로 나누면 3이 있고요.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즉 얘는 나눠지는 숫자고요. 얘로 나눴고요.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입니다. 그럼 이 7은 나누는 숫자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란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겠죠. 얘를 바탕으로 볼 겁니다. 얘를 바탕으로. 자, 예시를 하나 들까요?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란 식이 있어요. 얘를 x 빼기 1로 나눠 볼게요. x 빼기 1로 나눈다. 직접 나누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직접 나누기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 자,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x, 그럼 x제곱 빼기 x 3x 플러스 3이 되고요. 플러스 3 해서 3x 빼기 3 6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럼 뭐였어요? 얘가 나눠지는 식이고요. 이게 나누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가 나머지.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x 빼기 1 x 플러스 3 더하기 6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왜? 이쪽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나머지. 얘도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썼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a 나누는 식을 b 그 다음에 몫을 q 나머지를 r 이라고 하기로 저번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직접 나누기를 하면 a는 bq 더하기 r 이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배웠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왜? 자, 나머지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몇 가지 성질도 존재할 겁니다. 자, 얘를 이걸로 나눴고 몫이에요. 근데 여기 주어진 얘가 0이 될 수 있다면 나머지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노란 몫은 나누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빨간 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1을 대입하면 요 우변의 요 부분이 0이 되고요. 6만 남아요. 그럼 여기다도 1을 대입하면 6과 같아야겠죠.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다. 성립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fx를 x 빼기 a란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요. qx 더하기 나머지 rx. 자, 요거는 이제 몫을 식 형태로, 얘도 나머지도 식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즉 fa는 뭐다?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차식으로 잘못 썼어요. 솔직히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늘 상수항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1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상수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형태면은 fx가 ax 빼기 b 몫이 있고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 f에, 자, 항상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a분의 b가 나머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fx란 식을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있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이 나머지가 반드시 상수가 됩니다. 상수가 돼요. 왜?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fx 요거를 이렇게 나눈 건데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남았어, 이렇게 1차식이 남았어, 그러면 이걸로 나누면은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1차식만 남아도 1차식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동차끼리는 서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R은 나누는 요, 이건 B라고 썼었죠. 이 B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fx를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눴다.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뒤에 있는 얘는 이때는 rx라고 써요. 왜 그러냐면 얘가 1차식 또는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식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rx라는 표현을 씁니다. 1차식으로 나누면 상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rx. 왜냐면 이때 rx라 써도 무방하지만 나머지가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는 숫자 값에 따라서 1차식인 경우에는 조금씩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rx라고 구분을 해서 씁니다. r로 써도 무방은 해요. r로 써도 무방하지만 x값에 따라서 나머지가 변하기 때문에 rx라고 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3차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만약 여기가 이게 3차였다. 그럼 이때 나머지는 2차식 또는 1차식 또는 상수 중에서 결정됩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기 힘듭니다.
이게 문제하고 같이 봐야지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하고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유제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수 정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수는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가 아직 안 배웠죠? 3단원이 인수분해인데요. 여기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라고 하면 약수와 개념이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수. 숫자에서 약수가 뭔지 알죠? 예를 들어 6의 약수다. 그럼 뭐였어요? 1, 2, 3,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요 약수. 그럼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면 뭐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다. 그럼 이거 x 플러스 3 x 빼기 1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6도 2 곱하기 3이라는 소수 형태로 분해를 했었죠.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건.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형태의 식으로 쪼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수 분해입니다. 약수랑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다항식의 약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수 정리는 뭐예요? 나머지가 0이니까 뒤에 붙는 꼬리가 없어요. 여기 붙는 더하기 r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히 딱 나눠지겠죠. fx가 어떤 식에 의해서 나눠지고 몫이 있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딱 이렇게 되는 형태. 그럼 곱하기로만 이어졌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인수 분해를 한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인수 정리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돼서 인수 정리다.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이때는 특징이 뭐예요? FA는 0. 왜?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인수 정리 문제는 좀 쉽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해서 문제가 0이라고, 나머지가 0이라고 주어진 경우는 매우 쉽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인수 정리로 따로 빼갖고 설명을 해요. 나머지 정리 안에서 인수 정리란 게 있는데 나머지가 0일 때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특징들, 이제 인수가 숫자의 약수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나머지가 0일 때는 이렇게 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설명을 곁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를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인수 정리도 뒤에 보면은 이제 개념 유형에 존재를 합니다. 유제풀이를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것 중에 이제 개념적으로는 나머지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킬, 단독 이게 계산 스킬로서는 고등학교 동안 활용도가 최상급에 해당하는 조립제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조립제법.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 중, 형태가 아니라 가장 많이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계산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립제법은 이제 나누기를 할 때 직접적인 나누기, 자 한번 보여줄까요? 거기 있는 예시를 직접적으로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써있습니다. 얘를 x 빼기 1로 나누겠대. 그러면은 우리는 늘 x제곱 이렇게 쓰고요. 4x제곱 플러스 4x, 그럼 여기 플러스 4x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8x 빼기 8까지 와서 13입니다.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해? 줄만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줄이나 됩니다. 종이 낭비예요. 종이 낭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원합니다. 그걸 조립제법이라 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각각에 붙은, 요 앞에 붙은 개수들이 있죠.
이 숫자들만 갖다 쓰는 거예요. 1, 3, 4, 5. 참고로 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0으로 채워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였다. 그럼 얘가 0인 거죠. 그땐 여기다 0을 쓰는 거예요.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나누는 숫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나누는 인수가 0이 되는 숫자를 여기 갖다 씁니다. x 빼기 1이기 때문에 여기 1, x 빼기 2라면 여기 2, 2x 빼기 1이라면 여기 2분의 1,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내려옵니다. 1. 그 다음부터는 얘랑 곱해요. 1. 두 개는 더합니다. 다시 얘랑 곱해요. 4. 더하면 8. 얘랑 곱하면 8. 13.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몫에 해당하는데요. 거꾸로 상수항 1차, 그다음 2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몫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고요. 나머지는 13. 근데 왼쪽에 있는 직접 나누기랑 비교해보니까 되네요. 됩니다. 맞죠? 이게 조립제법의 위대함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아무리 빨리 쓴다 해도 얘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줄수로는 굉장히 여긴 하나, 둘, 세 줄이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쌤이 요거는 쌤이 첨부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세 줄이면 돼요. 8줄을 세 줄 만에 줄이면 얼마나 개이득이야. 완전 좋은 거 아니야? 개이득. 맞죠? 근데 이 조립제법에는 다 좋은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빼기 3 이란 식이 있어요. 이거를 2x 빼기 1로 나누고 싶대요. 요거 숫자를 4로 아니면 딴 걸로 바꿀까? 요거 분수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3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그럼 x제곱이 올 겁니다. 2x 세제곱 빼기 x제곱. 계산을 하면 얘에서 1 빼고 얘에서 1 빼면 4x제곱 플러스 5x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2x. 그럼 4x제곱 빼기 2x가 돼요. 요 5도 바꾸자. 요 5도 1로 바꿀게요. 1. 아니다, 1도 안 된다. 4.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바꾼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빼면은 6x 빼기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씨 왜 이래, 나눠 떨어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플러스 3. 그럼 6x 빼기 3이 되면서 나머지가 0이네요. 나눠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자, 2, 3,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한 바로 따르면 요게 0이 되는 숫자인 2분의 1을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자, 그럼 요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 곱하기 얘는 1, 4, 얘 곱하기 얘는 2, 6, 제 곱하기 얘는 3, 0. 이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0이었죠. 나눠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나머지가 0. 근데 잘 보세요. 얘의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얘는 이게 나왔어요. 써보면 어라? 이게 몫이라며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2배가 돼 있습니다. 2배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립제법을 할 때 얘가 의미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얘를 대신하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얘나
어차피 2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개수가 x항의 개수가 2냐 1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조립제법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x의 개수가 1일 경우만 상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x의 개수가 항상 1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얘를 풀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여기가 2가 있고 얘는 여기에 2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변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이런 경향은 존재를 한다. 이게 매우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게 여기 나머지 조립제법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를 제외하면 조립제법에서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꽤 큰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했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 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개념들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스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필요한 개념들은 문제풀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제 문제가 쉽다고 하더라도 유제 문제를 넘기고 실전 문제를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쌤은 순서대로 다 보는 거를 원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 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풀이에서 보도록 합시다.